Hey guys, welcome to my class. Today we're gonna take a look at the passage number 3 of the supplementary material session 2. 그래서 오늘은 2회의 3번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지문도 1, 2번과 마찬가지로 주제, 제목, 요지 이런 추론 문제가 결국은 하나를 물어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문장 여기에 중심 내용이 대체로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거기를 살펴보고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늘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서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Poetry sharpens our senses and makes us more keenly and fully aware of life. 그래서 시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시라는 어떤 키워드가 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oetry가 이 지문에서는 중요한 내용이겠구나. 파악을 할 수 있고 시라는 것이 우리의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그다음에 만든대요. 그래서 전에 이제 병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주어랑 조동사까지도 이제 병렬을 만들어주는 등위 접속사 뒤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됐을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다. 사실 여기에는 어떤 주어인 poetry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sharpens, makes 둘 다 현재형 단수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은 더 예리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완전히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읽었을 때 능동적인 독자라면 poetry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이고 걔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겠죠. 그냥 글을 쓸 때 시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감각을 더 날카롭게 해주지. 이러고 끝내는 글은 없어요. 어떻게 날카롭게 해주는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왜 좋은지 부연 설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뒤에는 부연 설명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하고 보니 문장이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Now, good poetry does describe life in that way. 그러니까 진짜 좋은 시라는 것은 여기서 does는 강조 용법으로 쓰인 두 동사예요. 그래서 두 동사는 일반 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동사일 때 do는 하다란 뜻이죠. 뭐 did you do it? 너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조동사일 때 do는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거나 또는 여기서 강조를 하듯이 강조 용법으로 쓰일 때는 하다라는 의미가 없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인 구성만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의문문에서 do you know him 할 때 do에는 하다는 의미가 없죠. 부정문에서 I don't know him 할 때 don't에는 어떤 하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강조 용법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의미는 전적으로 describe에만 있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붙였어야 할 수, 인칭, 시제 라는 걸 굴절이라 그러거든요. 이 굴절을 이 두 동사에 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Now good poetry describes 였을 텐데 describes가 현재형이고 3인칭이고 단수죠. 그래서 그거를 두 동사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여기는 원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does describe 그러니까 묘사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는 묘사를 한다 삶을 그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무엇인지 세미콜론 뒤에 부연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시 가리키는 것도 좋은 시겠죠. 좋은 시는 말해줘요.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말해주냐면 about its inside as well as its outside. 그러니까 이 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삶이죠. 그러니까 삶의 외부뿐만 아니라 삶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준다. And thus,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읽는 거 역시 good poetry는 helps you to know and love the world as intimately as you know and love a friend. 그래서 좋은 시라는 것은 세계를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as 원급 비교 저번에 문장에서도 나왔었죠. 뒤에 거만큼 앞에 거 하게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So you know and love a friend. know가 첫 번째 동사, love가 두 번째 동사 역시 병렬 구조예요. 그러니까 너가 친구를 알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
만큼이나 친밀하게 세상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이제 연결시켜서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이었을지 유추를 하면 되는데요. she라는 키워드가 일단 들어가 있고 she가 좋대요, 나쁘대요? 좋은 거죠. she는 좋아. 어떻게 좋아? 우리가 삶을 사랑하고 삶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she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서 주제에 she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고 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걸 1, 2, 3, 4, 5에서 먼저 찾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답이 2번. 우리 삶에서 시의 유용성, 시라는 거는 삶을 더 잘 알게 만들어주고 사랑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처음부터 이제 문제 푼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문으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첫 문장, 시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삶에 대해서 더 예리하고 완전하게 인지하도록 해준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보고 갈게 make라는 동사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make의 뜻이 뭐야? 이러면 만들다 라고 하지 않아요. make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뭐뭐를 만들다. 이때는 뭐뭐의 목적어가 들어가면 되죠. 사명식 동사 make가 있고요.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어 주다 라는 게 수여하는 거죠. 그래서 수여 동사로도 make가 쓰여요. 뭐 나에게 쿠키를 만들어 주다. She made a cookie for m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make가 5형식으로도 쓰이고 3, 4가 되는데 5형식 안에도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죠. 그래서 뭐뭐 하게 만들다.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어떻게 변화했는지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우리가 더 예리하고 완전하게 삶을 인지한다. 이 부분은 우리에 대한 보충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5형식이 돼요. 예를 들어서 BTS makes me happy 했을 때 me에 대한 보충 설명이 happy죠. 그래서 목적어 보어를 갖는데 5형식일 때 또 어떤 의미도 있냐? 뭐뭐를 뭐뭐 하게 시키다의 뜻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동사로서 make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he made me clean the room. 나에게 방 청소하도록 시켰다. 그래서 뭐뭐하게 시키다라는 의미의 사역동사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쓰였다. 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능동적인 독자니까 우리는 다음 내용을 유추하기로 했죠. 다음 내용은 she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렇게 완성시켜 주는지 부연 설명이 나올 거예요. Imagine. 명령문이 나오네요. 상상해 보아라 for a moment. 잠시 동안 that imagine의 내용,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하는지의 목적어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쓰고 있어요. that 이하를 상상해라. 그래서 지금 이 that절 전체가 imagin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That you're trying to describe one of your friends. 그래서 너의 친구 중에 한 명을 묘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어떤 장면을 상상해봐라. 친구를 한번 묘사해 볼까요? You could say the friend is tall, has blue eyes, some mole on the left cheek, or a red nose. 그래서 너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say, 동사,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왔는데 the friend is tall. 영어 문장에서 두 절을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절과 절을 연결하려면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는 생략된 걸 찾아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that the friend is tall, blah blah blah가 say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큰 문장에 that절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절이라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 that 주어 동사라는 이 절 전체가 큰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사는 항상 문장에서 주목보 중에 하나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say의 목적어로 쓰인 거죠. 그래서 친구가 키가 크고 파란색 눈을 가졌고 왼쪽 볼에는 여기 뭐 모공이 이렇게 크게 좀 있고 그다음에 코는 빨갛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But that은 앞문장 전체를 가리켜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would only describe the outside of its person. 그래서 그 사람의 외면만을 묘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t wouldn't tell. it이 가리키는 게 아까 that이 가리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외면만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wouldn't tell people what your friend is really like. 너의 친구가 정말로 어떠한지, 뭐와도 같은지.
를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tell도 4형식 동사로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what your friend is really like 라는 절 전체가 명사절로서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So the habits, feelings, all the little peculiarities that make this person what he or she is and different from everyone else. 그러니까 뭐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눈은 어때? 라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 감정, 그리고 모든 사소한 그 사람만의 특이점들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지 않는 거죠. 근데 그 특이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특이점. 이 사람을 그 또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다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특이점들 있잖아요. 결국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에 얘기했듯이 주격 관계 대명사는 수일치가 중요해요. 이 동사를 어디에 수일치를 시키냐, 빠진 문장 성분이 곧 수식을 받는 선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So peculiarities 복수기 때문에 make라는 복수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어떻고 다른 사람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외면만 묘사해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You find it very difficult. 너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Indeed. indeed 여기 삽입되어 있는 부사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정말 어렵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To describe the inside of your friend. 너의 친구의 내면을 묘사하는 것이. 그럼 여기서 의미를 먼저 보면은 발견한 게 뭐죠? 뭘 발견했을까요? it을 발견했나요? it이 뭘 가리키죠?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일단 가목적어, 진목적어다라는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것은 결국 영어가 정보를 어디다가 위치시키는 속성이 있느냐를 반영하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새로운 정보, 중요한 정보, 즉 길고 양이 많은 정보들을 뒤에다가 놓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to describe the inside of your friend. 그래서 너의 친구의 내면을 묘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to 이하가 목적어예요. 너무 길죠. 그리고 얘는 중요해. 그래서 뒤로 보내고 여기에 빵꾸가 뚫렸죠. 그래서 이걸 메워주는 대명사, 그러니까 대명사가 아니라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it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가짜 목적어, 얘는 진짜 목적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또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은 찾은 거의 내용이 뭐냐? 찾은 게 친구의 내면을 묘사하는 것을 찾았나요? 아니죠. 이게 목적어가 아니라 이것만이 이제 find의 뒤에 나와야 할 정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지 매우 어렵다라는 보어까지 find가 필요로 하는 정보인 거죠. 그래서 친구의 내면을 묘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얘는 지금 find가 뭐뭐를 찾다가 아니라 뭐뭐가 뭐뭐 하다는 것을 발견하다라는 5형식 동사로 쓰인 걸 알 수 있어요. 뭐뭐가 뭐뭐 하다. 발견하다, 생각하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물결에 보어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뭐함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you feel you know such a great friend through and through. 그래서 through and through는 그냥 뭐 속속들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나 좋은 친구를 너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면을 묘사하는 거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볼 거는 such a 형용사 명사. 요거는 여기서 그런이라는 의미로 쓰인 such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형용사한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였냐? she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고 갑자기 친구를 묘사하자는 이야기로 넘어갔죠. 근데 외면을 묘사하는 건 충분하지 않아. 내면을 묘사해야지. 근데 그건 어려워.까지 이제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능동적인 독자는 앞에서 맨 처음에 봤던 she라는 요소를 어떻게 여기다가 연결시킬 거냐. 어렵지만 she는 그걸 해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So now good poetry does describe life in that way. 근데 삶을 이제 좋은 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어떤 식이에요? 바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다운 점,
내면을 묘사해 줄 수 있듯이 시라는 것도 삶의 그런 면을 묘사해 줄 수 있다. 삶을 그런 식으로 묘사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가 필요하다. 삶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usefulness of poetry in our lives. 그래서 1번 보면은 tips for being a successful poet. 그래서 성공적인 시인, poet은 시인이라는 뜻이에요. 시인이 되는 방법.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주제였으면 1번 이렇게 시를 쓰세요. 2번 이렇게 쓰세요. 이런 내용이 있었겠죠. 탈락. 3번 misconceptions about reading poetry. 시를 읽는 것에 대한 오해. 근데 여기서는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4번 difficulty of describing outside features. 외면의 특징, feature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특징을 묘사하는 것에 어려움. 아니죠. 오히려 내면을 묘사하는 게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흔히 자주 끼어있는 오답의 형식은 거기서 거기에요. 이런 식으로 정반대 이야기를 하거나 비슷한 단어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거나 이런 이제 오답의 유형들도 정리하다 보면 틀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오답을 피해가기 쉬워지죠. 그래서 5번은 ways to convey ideas by poetic description. 시적인 묘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방법. 시적인 묘사로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 되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글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라는 건 없었고 시라는 것이 이런 내면을 묘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회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